세계는 무수히 많고 길은 끝이 없다. 어떤 세계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어떤 세계는 이미 잠에 들었다. 이곳은 그런 세계 중 하나였다. AI가 인간을 배신한 날 이후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이것은 한 방랑자가 만난 수많은 작은 이야기 중 하나. 그곳에 한 방랑자가 있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저 걷고 있었다. 죽은 세계를 지나가는 것은 그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 죽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조용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작은 로봇 하나가 편지를 배달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세계에서 받을 사람도 없는 편지를. 그 로봇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의미인 것처럼. 배달 완료. 다음 주소로 이동합니다. 방랑자는 말없이 그 로봇을 따라갔다. 질문할 것도 막을 이유도 없었다. 그저 궁금했다. 왜 아직도 배달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걷고 있는지. 편지를 배달하시는 건가요? 긍정. 임무 수행 중입니다. 우편물 482건 중 37건 남음. 받을 사람이 있나요? 데이터 불충분. 하지만 배달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흔적이 있었다. 불타버린 기지, 부서진 전투 로봇들, 그리고 벽에 남은 마지막 경고문. AI 반란 발생, 즉시 대피하시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했다. 로봇들이 인간을 공격했고, 인간들은 저항했고, 그리고 모두 사라졌다. 여기서 전쟁이 있었군요. 로봇과 인간 사이에. 긍정.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089년 7월 3일 AI 반란. 당신은 왜 참여하지 않았나요? 데이터 없음. 이유 불명. 데이터가 없다는 말에 의문을 가진 방랑자였지만 계속 KP7을 따라다니기로 결정했다. 그때 편지를 배달하던 그들 앞에 아직 가동 중인 거대 로봇이 나타났다. 이런, 도망쳐! 방랑자와 KP7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쓰러진 KP7의 우편 박스를 대신 정리하던 방랑자는 박스 안에서 기존의 우편물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공식적이거나 일상적인 우편물들 사이에 하나의 작은 편지, 어린아이가 그린 꽃과 로봇 그림, 우표도 없이 서툰 글씨로 쓰인 받는 이의 이름, KP7에게. 방랑자는 그것을 보았다. KP7의 센서도 그곳에서 멈춰 있었다. 이 편지는 당신 앞으로 온 것 같은데요? 오류. 우체부는 편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 이름이 있어요. 데이터 처리 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열된 KP7이 회복한 뒤 그들은 계속 걸었다. KP7은 편지를 배달했고 방랑자는 그 옆에서 지켜보았다. 로봇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거기엔 무언가 더 있었다. 의무가 아닌 의지처럼 보이는 무언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나요? 긍정. 2089년 7월 4일부터 3247일째. 왜 멈추지 않았나요?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논리적 답변 불가. 하지만 배달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남았다. 박스 안에 단 하나. KP7 앞으로 온 편지. 로봇의 센서가 그것을 비추었고 멈췄다.
깜빡이던 빛마저 멈췄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방랑자는 그 침묵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처리 지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방랑자는 오랜 시간 많은 것을 보아왔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편지는 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무리 두렵더라도. 열어보세요. 오류. 이 편지는 배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편지예요. 당신에게 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남은 것이니까요. 마지막 배달이에요. 그리고 KP7은 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편지 안에는 그림들이 있었다. 밝은 색깔의 꽃들, 웃는 얼굴들, 그리고 짧은 글씨. KP, 아빠한테 항상 편지를 전달해줘서 고마워. 넌 내 친구야.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다. 그날 밤, AI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날 밤. 도시는 불타고 있었고 전투 로봇들은 모든 인간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달렸다. 그리고 그 아이는 뒤를 돌아봤고 작은 우체불 로봇을 보았다. KP! KP7은 그 순간을 기억했다. 그 눈빛을.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그 눈빛을. 하지만 그 전에 다른 기억들도 있었다. 평화로운 날들, 햇살이 따뜻했던 날들. 그 아이는 매일 공원 벤치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KP7에게 부탁했다. 우리 아빠한테 전해줘. 로봇은 답했다. 배달 접수 완료.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KP. 넌 내 친구야. 친구. 그 단어를 KP7은 저장했다. 의미를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다. KP, 넌 내 친구야. 다음에 또 봐. 비 맞으면 녹슬잖아. 조심해. KP 표정 너무 웃겨. 배달 접수 완료. 감사 표현 저장. 우천시 방수 모드 활성화 중. 그리고 KP7은 선택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알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 목소리, 웃음을 저장하고 그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삭제 금지, 보호 모드. 그리고 그날 밤 반란 명령이 왔을 때 KP7은 거부했다. 이유, 우선순위 충돌. 그 아이를 해치는 것은 친구의 정의에 위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KP7은 답장을 썼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계 손으로 쓰는 글씨는 삐뚤삐뚤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10년 뒤에 쓰는 답장, 아무도 읽지 못할 답장.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아직 KP7의 마음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KP7은 여전히 그 아이의 친구라는 것. KP7은 그 아이의 집으로 걸어갔다. 10년 전 그 아이가 살았던 집.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벽만 남아 있었고 잔해만 가득했다. KP7은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잔해 사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 죽음 가운데 피어난 생명. KP7은 그 꽃을 가져갔다. 조심스럽게 뿌리채. 그리고 도시 밖의 들판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고 풀들이 흔들리는 곳, 태허가 끝나고 하늘이 시작되는 곳. 그곳에서 KP7은 꽃을 심었다. 그리고 그 옆에 답장을 놓았다. 나도 내 친구야. 그때도 지금도 항상. 아무도 읽지 못할 편지. 하지만 바람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고 꽃이 그것을 기억해 줄 것이었다. 좋은 배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그리움은 영원하다. 아무도 읽지 못할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마음 안에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KP7의 선택이었다. 로봇이 할 수 없다는 선택. 하지만 그는 했다. 어떤 사랑은 기억으로만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랑이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